지금부터 약 30년 전 나는 그 박근혜 씨로부터 박근혜 씨 아버지의 일기장을 모두 건네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에. 당시에 나는 잡지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씨로부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알려달라고 하여서 일기장을 모두 받은 것입니다. 오래돼서 읽은 내용이 별로 생각은 나지 않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국민들한테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처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덜 손해보고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옛날에 그 화장실에도 화장실이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우리처럼 요즘식의 화장실인 거예요. 그 앉아서 놓는 그 화장실. 그 안에다가 벽돌을 하나 넣어놨었습니다. 한두 장을. 물을 아끼려고. 그런 게 그 일기장에 담겨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데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 태어났는지 거의 한평생 데모하는 속안에 살았어요. 물론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북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남한 역시 마음 놓고 말을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때도 뭐 말 잘못하면 잡혀간다느니 뭐 간첩으로 몰린다느니 해서 말 조심하라고 말을 못했어요. 때문에 남한은 자유를 실현하고자 남한의 학생들은 자유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이 데모를 한 것입니다. 말 좀 하고 살자 이거예요. 물론 이북은 이와 같은 데모조차 할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국은 집단농장과 천리마 운동 그리고 샛별보기 운동 따위가 없어서 그나마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물론 새마을 운동 따위가 있었지만 그것은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북은 개인이 통치하는 개인 국가지만 우리 한국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집권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하는데 국가가 위태롭다고 하면서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데모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데모를 주동하던 학생들은 대부분 인류학교에 다니는 우수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직접 데모에 가담해 본 적은 없지만 나는 데모에 가담 안 했어요. 이렇게 머리가 우수한 학생들이 왜 이북을 찬양하면서 따르는지 그 까닭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자꾸 이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은 그 답은 바로 주체사상이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 주체사상을 몰래 공부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주사파라 그러죠.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주사파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우리의 현실은 달랐기 때문에 학생들은 몰래 주체사상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이북의 실정은 모르고 그냥 주체사상 그거 보면은 학문이니까 그것도 무슨 이즘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이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 한국적 민주주의라 그랬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도 잘 살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못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북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을 하였던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이북 간첩들에게 접선당한다고 하면서 해외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게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외국 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북의 현실은 잘 모르면서 한국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역시 자유가 없다 하여 학생들이 데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게 편안한 건데 그걸 학생들은 모르고 이북의 주체사상만 보고 이북이 더 위대한 건 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또
대통령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것도 이북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김일성이나 우리나라 박정희는 뭐가 다르냐? 해먹기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는 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데모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이렇게 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었지만 이북은 그나마 데모할 자유도 없다는 것을 학생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한테 대들었어요. 이북은 더 대들지 못해요. 김일성이한테.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한국적 민주주의란 이와 같이 남북이 분단된 처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북의 현실은 모른 채, 이북의 현실은 몰라, 주체사상을 동해 이북을 동경하였던 것입니다. 눈먼 애들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여기서 보장된 자유란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유라 그래서 아무데나 오줌 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또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 손해, 즉 해가 되는 것을 막고, 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우리 사람만 지켜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어디 서양이나 어디 가면은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어요. 네. 뉴욕 같은 데 가보세요. 하룻밤 자고 나와서 총소리가 한두 번은 나였고. 네. 그런 데 가면은 솔직히 말하면 덜덜덜 떨려요. 나도 겁나서 덜덜덜 떨면은, 거기는 우리 그 당시 교민들이 그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지금 이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차이니스 마피아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서 챙 이러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겁내지 말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게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소매치기도 잘 없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는 이북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리며 또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혼을 개발해서 잘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이 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다고 하여 이북 또한 우리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도 나 같은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인간들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면 남들도 편한 줄 알고, 또 자기가 괴로우면 남들 역시 괴로운 줄 압니다. 남하고 남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 한국의 대통령이 이북도 가고, 또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북 괴수, 그 괴뢰 집단의 그 순회죠, 괴수가 TV에도 나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이를 우리랑 똑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팬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철없는 인간들이죠. 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사니까 이북 김정은이 팬이 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지금 여기 살지 않고 이북에 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고 팬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 그들은 총쌀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북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도 좋다고 막 그래봐요. 문재인이 왔을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흔든 거, 문재인한테 흔든 거 아닙니다, 그거. 김정은이한테 흔든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을 위해서 흔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 위해서 흔든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때문에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김정은이 편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알지 않으면 그들은 자유와 권리가 없는 노예처럼 죽음보다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이북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제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다 이북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예? 요즘 뭐 NLL인가 뭔 것도 다 없애버린다며요. 지뢰도 다 지금 캐서 없애버렸다며요. 그럼 그냥 넘어가라 그러세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그럼 우리나라끼리, 우리끼리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것들은 보내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이북 좋아하는 인간들 보면 얼굴 생긴 것부터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인간들은 장난감같이 생겼거나 아니면 공작소에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3류나 4류로 만든 인간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보내버리면 돼요. 예. 왜 여기서 그렇게 살면서 팬하겠다고 이런 거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라 그러세요. 가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돼요. 예. 특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룩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의 젊은이들도 바로 알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월남처럼 변합니다. 트럼프도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저 인간이 저게 도대체 저런 거예요. 배알이 있는 인간이야 없는 인간이야 이러면서 열심히 거기서 또 대통령끼리 얘기하면은 뭐 할 얘기가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서 노트에다가 잔뜩 적어가지고 와서 막 읽고 있으면 트럼프가 듣지도 않아요. 그거 뭐 말이라고 듣겠어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걸 또 어떤 인간들은 잘한다고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완전히 갈라서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 먹고 살기 위한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이론을 정립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큰 실수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경험으로도 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잘 살 수 없는 원인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각자의 영혼이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나라가 먹여 살린다고 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모두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안 움직여요. 때문에 이북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또 할 줄도 모릅니다. 깡다구만 써요. 깡다구만.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것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풍부하게 매장된 석유 때문에 석유가 많았어요.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큰 부자 나라였으나 20여 년 전부터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라는 것도 공산주의랑 비슷한 겁니다.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면서 무상복지, 인기 정책을 실시한 결과 왜냐? 인기. 공짜로 준다 그러면 날 좋아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공짜로 너 월급 올려줄게. 그래서 올려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다 잘렸어. 이런 거 다 강통은 겁니다. 갈머리가 버렸으면 이렇게 돼요. 나라의 재산은 탕진되고 국민은 공짜에 취해 무능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국민의 80% 정도가 옛날에는 전부 다 하루에 한 8끼씩 먹었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국민의 80% 정도가 하루 3끼 밥조차 먹지 못하고 그나마 8%의 국민은 먹을 것을 찾아 조국을 떠나 타국을 방황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베네수엘라입니다.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어디 가든지 다 먹여 살려준다고 하면 능력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들이 뭐 쳐들어오면 뭘 하겠어요, 저것들이. 저것들이 쳐들어오면 맨 먹을 것 저기 하느라고 싸만해요.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요, 자꾸.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렇게 인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결코 사회 전체가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학자들을 통해 정립시켜야 했습니다. 이북의 주체 사상이 있다면 한국도 당연히 그와 같은 이론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건 안 했어요. 경부 고속도로를 놔도 이건 안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저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이론을 정립시켜 놓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고 또 수정하여 더 훌륭하게 더 좋은 민주주의로 완성시켰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실수는 이렇게 주체 사상에 맞설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정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왜 박정희가 소중한 것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이론 체제를 확실하게 만들어놨으면 그걸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영원한 국민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국민 먹여 살리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저렇게 이름 없는 이름으로 지금 저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련 공산당이 망할 때 나는 그때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노태우였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대학생들에게 이젠 듣지만 말고 직접 가서 보라고 공산주의를 직접 보고 느끼라고 그곳에 학생들을 견학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나는 비행기 안에서 그중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얘가 가만히 앉아서 막 이상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은 머리가 잘 정리가 되지 않는지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3일 가서 봤는데 그 학생은 막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생 어땠어? 하고 물으니까 그 학생은 한국에서 듣고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아마 내가 느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련 공산당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죠? 예. 또 이북에는 그 천리마 운동, 샛별보기 운동. 샛별보기 운동이 뭔지 아시죠? 새벽 4시면 일하러 가는 거예요. 금성 보고. 그게 샛별보기 운동이에요. 그 이북도 다 심하게 한 것 같죠? 소련도. 아닙니다. 당시의 소련은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때 모스크바 대학에 구경을 갔는데 그 모스크바 대학의 캠퍼스가 넓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캠퍼스에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떠들면서 그 리무진 자동차를 가리키며 자신들이 타고 온 차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리무진 차가 없었어요. 단 한 대도. 리무진 차 아시죠? 중간에 긴 승용차. 그런 거 타고선. 요즘 우리나라는 리무진 차 주로 어디서 쓰느냐? 장례식 갈 때 써요. 예. 근데 거기는 결혼식 갈 때 씁니다. 그래, 결혼식 갈 때 쓰는 게 좋죠. 그걸 꼭 이렇게 죽어서 죽을 때 꼭 타고 가야 된다 그래. 살았을 때 좀 잘 살지. 그래서 생각이 이상해, 우리나라는. 예. 그들은 아주 재밌게 떠들면서, 그리고 결혼식 갈 때는 보증인이라는 게 있대요. 보증인. 보증인이 뭐냐? 그러니까 보증인은 두 부부가 이혼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난 공산당들은 이혼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소련의 이혼율은 70%가 넘었습니다. 물론 진짜 그러진 않겠지만 이혼하지 말고 잘 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 같았습니다. 보증인 제도라는 것이. 사실 당시의 소련은 이혼율이 70%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공산주의는 이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쉽게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소련은 배급제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부간에 마음이 좀 뒤틀리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아요. 왜냐? 이 결혼이라는 것도 부부가 힘을 합쳐서 또 생활을 꾸려가면 그 생활의 공력이 있다. 생활의 공력.
서로 아끼면서 서로 집 한 채락도 장만해가면서 이런 공이 생겨야지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공산주의는 주어진 일을 각자 하다 보니까 난 나 나름대로 배고팠고 남편은 나름대로 배고팠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둘이서 뭐 좀 취미가 맞지 않는다, 뭐가 맞지 않는다, 하여튼 맞지 않는다가 하나라도 생기면 휙 거기서 되돌았으면 그냥 다음날 이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그 당시에 연애를 하면은 아이가 덤으로 딸려온다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아이는 엄마가 꼭 데려가느냐, 아빠가 안 데려가고. 이렇게 여자가 아이를 데려가는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배급이 2배 이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둘이면 3배가 나오는 거고, 애가 넷이면 4배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해석하면은 아이는 일종의 위자료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소련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서울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 모스크바의 아침은 한가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북처럼 샛별보기 운동을 하여서 새벽같이 떼지어 출근했나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두 한가하게 출근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근무하는 그 종업원 아줌마들도 손님이 오는지 가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물건 또한 잘못 만지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엉성한 제품에다가, 그리고 모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 당시에 그 태블릿 PC 같은 거, 그 아이패드인가 그거 가지고 다녔는데 거긴 그게 없어요. 다들 앉아서 책 보고 있더라고. 거기는. 나는 그보다 화면 보고 있는데 역시 나보다 문명 수준이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내내 앉아서 책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식량을 집에 잔뜩 싸두고, 그 당시 나라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사재기를 하느라고 식품점 앞에는 줄이 끝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이렇게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나라가 먹여 살린다고 하면서 그 나라가 모두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 먹여 살린다고 하니까 개인들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모스크바에 있는 건물들은 다 최소한도 최하가 1000년 이상, 2000년 이상 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면 다 예술품 같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밑에 가면은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뽀얗게 앉은 걸 그대로 놔두는지 몰라. 청소를 안 해요. 왜냐?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내게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나라가 먹여 살린다고 하면서 그 나라가 모두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이와 같은 공산주의의 현실은 잘 모르고 김일성이 퍼뜨린 주체 사상을 공부하며 이북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까지 이북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이북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소련은 그래도 공산주의예요. 이북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개인이 통치하는 개인 소유의 회사와 같은 것입니다. 예, 아주 악질 회사죠.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 먹여 살린다고 하면서 그 어버이 수령이 백성들의 영혼을 무능하게 만들어 가난하게 된 그런 거지 집단인 것입니다. 이북은 거지 집단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우리나라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이적단체이며,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이적단체이며 이북은,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우리의 주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된 적이 이북이에요. 우리 민족인 이북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지금도 여러분이 이북을 흠모하여 그곳에 간다면 처음에는 이북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 있잖아요. 탈북자 있듯이 우리가 탈남자가 있어서 이북을 가면은 처음에는 반기류는 맞아야겠지만 끝내는 모두 여러분을 몰살시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왜냐? 맞질 않아요, 첫째, 우리하고. 그리고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일은 야, 없애버려.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자유를 맛봤어. 그럼 가서 자유의 얘기를 해. 그럼 그냥 사형입니다, 거기 가면은. 괜히 이북 사람들 혼돈시켜 놓는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김정은이가 여러분하고 같이 누리겠어요? 안 누려요. 김정은이 배때기는 터져나가도 여러분들 먹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용납하지 않으며, 또 자유민주주의를 맛본 여러분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여러분들 거기 가면은 적도 아니에요. 아주 벌러지만도 못한 괴물 취급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북의 집권자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 아니에요. 집권자들은 여러분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군림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 민족이라 보면서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이 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북은 그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 한 개인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북이 말하는 우리 민족은 같은 혈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북이 우리 민족끼리 그래요. 그거는 같은 혈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같은 민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 아래 같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하고 이북 사람은 같은 주체 사상 밑에 같은 민족이에요. 그걸 우리도 거기다가 올가미 씌우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잘 아시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북을 좋아하더라도. 물론 이북 사람은 우리랑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을 우리가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저것들을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 순애들을.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정치예요. 근데 정치가 거기 가가지고 굽신굽신거리면서, 차라리 저 이정재나 김두한 씨가 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보다도. 아직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그리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단어가 주는 뜻만 어설프게 알고 이해할 뿐입니다. 정부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하는 시장경제나 자유경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한 부분입니다. 이북은 나라에서 정은이가 이렇게 해라, 그럼 다 그렇게 지켜져요. 그럼 그렇게 해. 우리는 나라에서 이렇게 해라, 강남 아파트 값을 낮춰라, 갑자기 10배 이상 더 뛰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컨트롤 못해요. 이게 바로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며 또 자유롭게 생활하는 이 자체를 고맙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통해 노력한 대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먹여 살려주길 바란다면, 자기 능력이 개발된 사람은 누가 먹여주길 바라는 거 가지고 있어요. 바란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지금의 이북처럼 거지 집단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또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극기를 지키는 것을 마음의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우리의 전공법이 되어야 합니다. 예. 국민들은 지도자를 뽑을 때 이제 우리도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돼요.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 뽑아야 됩니다. 굽신굽신거리는 사람 뽑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장은 굽신거리는 사람이 절대로 장할 수가 없어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지, 낮은 데서 내내 굽신거리면서 심부름을 하고 다니고 이런 인간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며,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전공법으로 국민과 나라가 번영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대통령부터가 자기가 먹을 것만 잡고 생각하지 말고 전공법을 통해서 국민과 그 다음에 나라를 번영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전공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세계 전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 세계 전체가 정의를 외면한 채 특수한 조직이나 권력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북처럼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을 위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소수의 사람으로서 해결할 일은 아니에요, 결코. 아니, 어쩌면 그 이북도, 저 거지 같은 이북도 그들을 보고 배우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혼으로 사는 삶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왜냐?
용어는 기감을 통해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뭐가 진짜인지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직접 느끼지 못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언론, 즉 텔레비나 신문, 아니면 유명인들, 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면 특권층이라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특권층은 바로 그와 같은 언론이나 또 유명인을 장악하고 그들을 다 자기 수하에다 놓는 거예요. 언론도 다 자기 수하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네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다 가려놓는 거죠. 그 텔레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텔레비 보는 사람 바보입니다, 그게. 예.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거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선거 유세를 할 때 상대편인 힐러리는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방송을 하였지만, 트럼프는 오직 혼자만 연설하는 장면을 TV에 내보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저 장면만 나왔어요. 이렇게 주변에 몇 명 있는 것처럼. 그 대신 힐러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나왔어요. 때문에 트럼프는 요즘도 트럼프 보세요. CNN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쓰레기 같은 것들아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CNN이라는 유명한 그 텔레비에서도 전부 다 어느 특권층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트럼프는 CNN 등 유명 방송국한테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도 좀 찍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좀 여기 찍어라 했는데도 그들이 들어주지 않자 지금도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중은 트럼프 쪽이 힐러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힐러리가 선거 유세할 때 모습입니다. 무슨 학교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힐러리입니다. 그나마 여기에 많은 거예요. 그럼 트럼프 쪽은 얼마나 많았느냐? 트럼프입니다. 바글바글하죠. 트럼프입니다. 꽉 차,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텔레비 안 나왔어요, 이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트럼프는 약간 좀 또라이끼는 있죠. 근데 그 또라이끼가 있는 것이 트럼프가 자기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작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와 같은 그 세계적인 그 어떤 지배 세력을 벗어나려고 지금,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어디 한번 다닌다 그러면 이 옛날에 링컨하고 케네디는 총 맞았죠. 그래서 트럼프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보호하려고 최소한도 어디 다니면은 400명 이상의 경호원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 따위는 아예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텔레비 안 나와요. 때문에 지각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를 외면하고 이제 텔레비 보면 안 돼요. 그것도 속이자는 뜻이에요, 그게. 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은 요즘은 텔레비 안 봐요. 그냥 오락게임이나 잠깐 보고 안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나오는 그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즘은 다 유튜브를 봐가지고, 또 유튜브가 그러니까 또 요즘은 또 우후죽순으로 하여튼 텔레비에서 옛날에 나왔던 사람이 사라졌다 그러면 다 유튜브에 나와요. 요즘은 거기 다 있어요. 요즘은. 예, 지금 시대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법, 이것만이 지금의 한국을 구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나라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나라가 나한테 피해줘요. 우리나라 나라 자체가 레벨이 낮아요. 예. 공무원들 자체가 레벨이 낮아요. 여기도 공무원들 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조금 날란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레벨이 낮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를 줘요, 우리한테. 그 앙심을 품고 나라에 반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공법은 반감을 안 일으켜요. 본인 생각에 당했으니까 복수하고 싶은 심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결코 정공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통기타 하나에 또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불렀어요. 또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감미로운 노래들이 갑자기 우리 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금지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이 노래들이 학생들이 그 데모, 시위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데모하면서 그냥 멍성멍성 데모하면 심심하잖아요?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뭐 아침 이슬도 부르고 저녁 이슬도 부르고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노래 부르는 건 그냥 금지곡이에요. 노래는 만든 사람이나 가수에게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듣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수는 그게 자기 생활이에요. 그게. 그것을 학생들이 시위하며 불렀다고 해서 갑자기 금지곡으로 지정하며 못 부르게 하면 그것은 그 가수의 생활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가수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저녁이면 어디 가서 일하러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방송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돈 좀 받고 그러는 건데 그걸 못하게 뚝뚝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면 너 죽어라 하는 거 똑같죠. 나라가 그 지랄을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노래를 만든 작곡가는 시에 부를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내 노래가 시에 불러준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으며 또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노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내 노래는 그냥 이렇게 감성적으로 부르는 거지 그건 뭐 싸우자 이렇게 민주화하려고 만든 노래 아닙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특히 또 그 노래들은 정부가 건전가요로 선정하기도 한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지곡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예. 이가 갈리죠. 노래는 우수했는데 나라일 보는 사람들의 정신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수 개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나라에 반감을 갖는 것은 결코 정권법이 아닙니다. 이해는 해.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 반감 갖는 것은 똑같은 그 공무원이나 그 가수나 똑같은 인간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배신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가수가 나라 팔아먹으면 되겠어요. 또 가수라는 인간이 한국에서 무슨 가왕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이 앞에 가봐요. 고개를 어떻게 다 그렇게 그 나이에 그래도 그렇게 90도 이상 꺾 는다는 건 정말 체력 관리를 잘한 건지, 갖다 칭찬해야 되는 건지, 우습게 봐야 되는 건지.